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설에 대해서 하기 전에 변수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한 1차 시 때 말한 우리가 독립 변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 하니까 설명 변수다라고 하죠. 그 변수 이걸 가지고 원인 주로 얘가 뭔가 결과를 설명해 준다라고 해서 설명 변수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영향을 주는 변수죠, 그죠? 영향을 주는 변수다라는 거예요. 실험에서 같은 경우는 연구자의 예소리가 조작되는 변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영향을 받는 변수는 우리가 종속 변수다라고 하고, 얘는 그거에 따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반응 변수다라고 이제 합니다. 주로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의 예측이기 때문에, 그죠? 예측 변수다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 뭐 통제 변수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러니까 통제 변수, 매개 변수, 뭐 외생 변수, 뭐 억압 변수 이런 말이 있는데 잘 쓰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속성에 따라서, 그죠? 아까 우리가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뭐 더미 변수라는 것은 카테고리칼 데이터 0과 1로 만들어 준다든가 뭐 인코딩 할 때 우리가 더미 변수다라는 말을 좀 쓰죠. 이렇게만 일단 간단하게 보시고 가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했다라고 하면은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저용 데이터, 비저용 데이터 이런 형태로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여기서 어떤 유의미한 지식,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 데이터, 즉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특정 변수의 미래값을 예측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측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론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도출된 모델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모델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추정이라는 말과 예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추정이라는 말과 예측이라는 말은 약간 다르죠, 그죠? 일단은 추정이라는 말은 추정과 예측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단어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추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1차 시 때 살펴봤듯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그런 통계량으로 보수를 추정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statistical estimation이다라고 그래요. statistical estimation. 반면에 예측은 statistical prediction이다라고 하고요.
추정을 반복해서 얻은 결과를 갖다가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을 찾은 후에 그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특정한 모수를 가늠하는 것,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정을 반복해서 얻은 결과들을 기준으로 일정한 어떤 패턴을, 그죠? 패턴을 찾아내고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그죠? 어떤 의미 있는 특정한 모수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정과 예측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추정을 한다는 얘기는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틀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런 거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확률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설이란 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결국 가설이란 우리가 두 가지로 비무가설과 대립가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모수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 가설을 이제 검증한다 라고 합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알고 싶은 내용을 갖다가 일단은 차이가 없다라는 우리 가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여기에 500ml일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우리가 마시고 있고, 그 가정에 믿음이 있고 그 어떤 이론에 차이가 없을 거다 라는 가설을 하고 우리가 마시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가설을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대립되는 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대립되는 가설은 대립가설이 된다 라는 겁니다. 연구자가 주로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설을 우리가 대립가설이다 라고 하고, 또는 연구가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기문가설과 대립가설, 일단 우리가 대립가설 영어로 alternative hypothesis다 라고 해요. 네, 대립가설을 먼저 보게 되면 가설을 우리가 하이퍼세시스를 하고 그러니까 대립, 뭔가 새로운 어떤 다른 거죠. 그죠? 어떤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표본을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입증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가설입니다. 그래서 연구 가설이다라고 합니다. Research Hypothesis다라고 합니다. 대립 가설은 그 반대되는 의미로 우리가 규모 가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주장되어 온 것과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네, 널 하이퍼세시스다라고 하죠.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어떤 두 가지의 약이 있다. 어떤 약 A 약이라는 거와 B 약이 있는데 뭐 두통에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A라는 두통약과 B라는 두통약에 효과 차이가 없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는 비무가설이죠. 그죠?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A와 B라는 두통약 사이에는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가설을 세운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대립가설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비무가설 우리가 주로 하이퍼세시스 제로다 라고 하고요. 얘를 먼저 써놓는 게 여러분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하이퍼세시스 제로. 그래서
다음에 대립가설은 하이퍼세스 1 이렇게 해서 H1 또 이렇게 표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가설 검정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개요에 대해서 한번 또 볼까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 PPT 1장에 있는 PPT에서 계속 보게 되면요 모집단 그죠? 모집단이다 라고 해야겠죠. 모집단의 하나 특징을 모수라고 하는데 모집단 여기의 특징을 모수다 라고 하고 표본의 특징을 이제 통계의 양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이 모집단에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어떤 분석 목적에 적합한 과학적 추론을 위해서 가설 검정을 시행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통계적인 어떤 가설을 세우고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그 표본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통계적 가설의 진위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표본을 활용해서 모집단에 대입해 봤을 때 새롭게 제시된 대립가설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죠. 그리고 그 표본에서 우리가 가설을 이제 세우잖아요. 어떤 가설을 세우면 그러니까 음료수가 500ml일 거다, 500ml가 아닐 거다, 500ml보다 클 거다, 500ml보다 작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가설을 세웠다고 하면 그 많은 이 전국에 있는 음료수의 샘플을 이제 뽑아 다 할 수 없으니까 샘플을 뽑은 다음에 그 샘플을 보면 500ml인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기무가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기무가설을 기각시킨다라는 말을 하죠. 반대로 기각시킨다는 말은 기무가설을 기각시킨다라는 말은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라라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표본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R이나 이런 것들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한번 R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R6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R6를 위해서 R에 대한 어떤 기초가 있으셔야 되는데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요거를 같이 제가 천천히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R을 키셨을 때 이런 화면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화면이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되고 있죠. 콘솔 화면과 뭐 인바이러먼트, 히스토리, 커넥션, 튜토리얼, 그리고 여기 파일, 프로츠 이 부분 탭이 크게 세 개죠. 큰 탭이 어쨌든 세 개입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어떤 명령어를 쳐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인터프리트 방식으로 바로 할 수도 있고요. 파일에서 new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코드를
직접 쳐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할 때는 컨트롤 엔터입니다. 이 방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추정에는 기본적으로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가설 검정을 위해서 이제 추정이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이제 추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죠? 추정이라는 거에는 뭐가 있다?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점 추정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추정하는 것이고, 구간 추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구간을 추정하는 거겠죠. 얘는 저 하나의 값으로, 그죠?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값이 아닌 그 모수의 참값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는 구간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우리가 모수를 주로 세타로 주로 이제 많이 표기를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할까요? 네. 이 모수, 그죠? 알고자 하는 이 모수를 세타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하니까요. 이 모수를 추측하기 위해서 이 모수를 추측하기 위해서는 이 모수를 추측하기 위해 표본으로부터, 그죠? 관찰된 어떤 계산되는 통계량을 우리가 주로 세타 헷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올려야 되는데요. 요거를 써먹겠습니다. 네. 세타 헷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게 기호가 이게 조금 요거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요거 여기서 세타 헷 네. 이런 표기를 좀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모수와 추정량 이런 또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올려놓고요. 네, 우리가 모수에 있는 평균을 주로 뮤라고 하고 분산을 시그마 제곱, 비율은 대문자 p, 그리고 이 추정량에 있는 세타 헷에 있는 평균을 x바, 분산을 s제곱, 비율을 p헷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추정량이라는 게 이제 추정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가설 검적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추정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정을 따로 좀 빼겠습니다. 네. 불편성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편중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불편성과 불편 추정량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정량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성질로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불편성이다 라고 합니다. 불편 추정량은 그거에 대한 추정량인 거죠. 그죠? 이 불편 추정량을 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 추정량은 오스 세타에 대한 추정량이 이거를 만족할 때 다음 이 아래에 있는 이런 형태를 만족할 때 우리가 세타 햇은 세타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비슷해야겠죠. 그죠? 추정한 것들이 모스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최대한 같아질 수 있도록 잘 추정하는 것이 바로 편중되지 않는 그런 추정량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실습을 한번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함수를 좀 아래서 좀 만들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잠깐 내리고요. 네. 여기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를 좀 만들 건데요. 네, 펑션 x라는 함수를 이제 만들 거고요. 매기 변수로 x가 들어가고 아래에서도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떤 함수명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어떤 거에 이제 평균을 구하고 하자 한다면 그죠? 어떤 x가 뭐 자료 형태 많은 양의 여러 개의 자료다 라고 했을 때 그거의 길이를 우리가 랭스라고 합니다. 랭스. 네. 길이를 n이라고 해서 받아서 넣고요. 아래서는 어사이먼트 연산자가 요겁니다. 그리고 합계를 썸이다라는 변수로 우리가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초기화를 먼저 시켜주기 위해서 0을 넣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반복문은 호문으로 돌립니다. 호문으로 돌리고 고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닫습니다. 그래서 반복 변수 i를 넣어주고 이터러블 같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반복을 하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인덱스이기 때문에 x의 인덱스로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좋은 추정량, 그래서 추정량에 대한 어떤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함수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유효성. 여기서 아래서의 주석은 샵이고요. 유효성.
아래서 저장할 때는 컨트롤 S고요. UTF-8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UTF-8 다 볼 필요는 없고요. UTF-8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여기다가 저장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성을 지금 해보는데요. 평균이 뮤고 평균이 이게 잠시만요. 들어가는지 좀 볼게요. 깨질 것 같은데요. 들어가지네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으로 추출한 세 개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x 언더바 1, x 언더바 2, x 언더바 3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이런 형태 다음과 같은 고평균에 대해 두 개의 추정량 x 언더바 요거는 1인데요. 추정량을 우리가 y 햇 언더바 y 햇 네. y 언더바 네, 요거 어떤 그 아래서 여기 좀 표기법이 좀 잘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랑 같이 해서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불편 추정량까지 했는데요, 그죠? 그래서 좋은 추정량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efficiency, 유효성에 대해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좀 이 파워포인트랑 요 R이랑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파일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는 올려놓고요. 요게 이제 불편 추정량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떤 것이 더 유효한지 이걸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추정량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보면 뭐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정량이 여러 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죠? 모수에 대한 불편 추정량은 한 가지 이상 존재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개의 불편 추정량이 있을 때 좋은 추정량을 결정하는 성질을 우리가 유효성이다 라고 합니다. 유효성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개의 불편 추정량이 있을 때 좋은 추정량을 결정하는 그 성질을 우리가 유효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제가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 유효한 추정량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는 게 좀 더 화면을 넓게 했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줄이면 되겠네요. 네. 유효한 추정량이다라는 거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차가 작은 거죠, 그죠? 분산이라는 것은 베어리언스로 표현하고 분산이 작은 것이 더 유효한 추정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제는 이렇게 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평균이 뮤이고 분산인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으로 추출한 3개의 확률 표본을 x1, x2, x3라고 할 때 확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확률 표본 이런 것은 확률적으로 그죠?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뽑힐 확률을 가지고 표본을 뽑았을 때 우리가 확률 표본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3개 x1, x2, x3를 할 때 다 음과 같은 이 오타가 났네요. 다시 한번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런 모평균에 대한 두 개의 추정량 y바 1, y바 2 이렇게 그죠? 이게 모평균에 대한 두 개의 추정량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더 유효한 추정량인지 한번 판단해 보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좀 민함수를 한번 분산 구하는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하고 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려면 길이가 있어야 개수가 있어야 되고 누적값이 있어야 되고 카운팅하는 변수가 또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n 두 번째라고 해서 하나 넣겠습니다. 폼으로 돌려서 그 뭐 배열이라고 하면 그 배열의 인덱스에 있는 애를 이제 자리를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그죠? 그 값과 i 1이면 그죠? 첫 번째 값과 첫 번째 1 이걸 곱해서 하나를 이제 newx로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써면은 누적하는 거기 때문에 썸 누적 이렇게 해주고 인덱스를 증가시켜 주고요. 그래서 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에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다가 다음에 이제 폼은 다음에 리턴을 해서 리턴 다음에는 항상 괄호를 열고 닫아주는 게 좋고요. 평균을 구하는 그런 예제를 해봅시다. 의미의 값을 하나 계속 누적하면 뭐 그에다가 1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누적하는 평균 내는 이런 함수를 하나 요 민 시퀀스로 정의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걸 이렇게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X,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면 이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클래스를 이제 보시게 되면 가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펑션이다 라고 나오죠. 다시 한번 이렇게 얘는 펑션이다 라는 걸로 나옵니다. 함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 함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좀 정의한 거고요. 실행을 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모에다가 어떤 벡터 x의 값에 각 값에 곱해진 값들이 합으로 이제 누적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y1은 아까도 여기 ppt에 보시면 그냥 이게 다 1을 곱했죠, 그죠? 근데 y2는 여기다 1, 2, 3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i를 곱해준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1, 2, 3이 되는 거죠. 여기 1, 2, 3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그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repetitio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na 값을 not available입니다. not available 값을 1000개를 이렇게 하면 이제 반복시킬 수가 있고요. 10개만 반복하면 na가 10개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1000개를 반복을 시켜서 어떤 y1이다라는 데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y2라는 데다가 이제 1000개를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여기를 값을 이제 뽑아내기 위한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1000개씩 각각. 그러면 이거를 이제 1000번 돌리면서 각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초기화 시킨 거고 NA로 초기화 시킨 거고 폼을 돌려서 1000번이기 때문에 여기서 1부터 1000번을 돌리면 됩니다. 또 임의의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랜덤 정규분포를 따르는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은 난수를 발생시키는 게 r놈입니다. r놈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고요. 요 3개씩이기 때문에, 그죠? 3개씩에 대한 거기 때문에, r놈 3. 먼저 이렇게 3을 했을 때,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보시면, 3개의 난수가 나옵니다. 요거를 가지고, 샘플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3개씩 뽑는 거니까. 3개씩 샘플을 뽑아서, 이번은 다음에, 4iin이죠. 여기가 4ii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씩 뽑힌 그 벡터를 SMP다 라고 해서 넣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민이기 때문에 요거의 민을 구할 수 있죠. 요거의 민 평균 요거들의 이제 평균이죠, 그죠? 요것도 이제 평균을 구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첫 번째 방에다가 저장해 놓는다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에는 3개씩 뽑힌 난수들의 값이 이제 하나가 이제 저장된 건데 이게 이제 1000개가 각각이 돌면서 계속 뽑히면서 그 세 개들의 값에 대한 평균들이 저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요거죠. y2에 대한 거죠. 요거를 해서 하려니까 아까 요거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민점 요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민점 seq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걸로 해서 함수를 적용을 해서 y2 햇에다가 y2i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로부터 뽑은 3개의 표본을 뽑아서 y1 바와 y2 바를 구하는 과정을 1000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돌아갔고요. y1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000개가 나와 있는지 랭스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00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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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개가
1000개가 들어가 있고 y1의 첫 번째 값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값이 뭐죠? 이런 식으로죠. 첫 번째 값은 이겁니다. 인덱스가 R은 제로베이스가 아니라 1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1000개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거의 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0.1에서 0.1을 사이로 해서 인덱싱을 해서 뽑아보면 거기 몇 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1이 마이너스 0.1보다 크고 가로를 좀 할까요? 인덱스이기 때문에 y1에 대한 인덱스로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 이렇게만 했을 때 일단 인덱싱이 적용이 되는지 봅시다. 네. 나오죠, 그죠? 1000개 중에서 566개, 567개, 568개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AND 이번에는 0.1보다 큰, 마이너스 0.1보다 작고 0.1보다 큰 요 범위만 나타낼 때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서 이제 가로를 좀 해주고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해주고 요거를 인덱싱으로 또 해야겠죠, 그죠? 인덱싱으로 해서 y1에서 뽑아주면 볼게요. y1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일단 y1보다 큰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y1이죠. 요거에 대한 것과 그죠? 요거에 대해서 요거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0.1보다 크고 그죠? 그리고 가로를 좀 해줄게요. 네. 여기서 그죠? 여기서 가로를 좀 해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그죠? 가로를 좀 해주고요. 네, 요런 애들이 이제 몇 개인지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true인 애들이 다 만족하는 애들이니까 561, 562, 563 이렇게 해서 개수를 이제 구하려면 랭스 여기다 랭스 하면 되겠죠, 랭스. 네. 네. y1 0.1 여기서 인덱싱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네, 잠시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덱싱을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조건이 만족하게끔. 요걸 인덱싱으로 해야 되니까 y1이 마이너스 0.1보다 크고 그죠? 그래서 여기를 괄호를 했고 and y1 여기서 이걸 빼야겠네요, 그죠? 인덱싱이 여기가 아니라 그죠? y1이 0.1보다 작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y1에서 뽑아내는 개수 이렇게 해서 해야겠죠, 그죠? 그래도 뭐가 잘못됐나요? 네. 네, 일단 개수 뽑기 전에 일단은 값이 나오는지만 뽑았고요. 그럼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0.1보다 크고 0.1보다 작은 그 값의 범위 나왔고 여기에다 그냥 랭스 때려버리면 되죠, 그죠? 여기에다 랭스 때려버리면 랭스. 이렇게 하면 139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139개를 갖다가 N1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N1에 집어넣고 N2는 Y2 걸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다 Y2로 바꾸고요. 여기도 Y2로 바꾸고, 네. 이렇게 해서 N2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일단은 평균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min y1의 평균을 min이다라는 변수명에 넣어서 저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y1의 분산이라고 해서 변수명을 저장해서 넣을 거고, 개수를 n1이라고 해서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지 보셔야 되는데, 이때 n1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까 안 친 것 같아요. n1을 넣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죠? 만들고 또 역시 y2로 해서 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까지 하고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